옐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새해 첫 시간입니다. 야구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용균 기자 그리고 영원한 스나이퍼 장성호 해설위원 반갑습니다. 아우 새해 되니까 화이팅 뭐. 네. 제가 샤우팅이 좀 약하다는 그런 평가를 작년 가을 야구에서 받아가지고 좀 파이팅을 길을 빡 한번. 예. 새해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 마태형인 이용균 기자부터. 연말 연시를 통해서 그 몇 명의 선수들을 만나서 박병호 선수 인터뷰를 했고 추신수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올해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현역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경기 출장이라고 다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박병호 선수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경기 출전이 목표다. 근데 그 전경기 출전이 되게 그게 뭐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경기 출전을 하기 위해선 지켜야 할 게 너무 많대요. 그렇죠. 전경기라고- 자제를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전경기 출전이 목표가 되면 그 목표가 쉬워 보이지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되게 꼬박꼬박 아주 작은 것도 조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연시에 그 뭐 박병호 선수, 추신수 선수로부터 많은 걸 배운 연말 연시가 아니었나. 네. 갑자기 또 분위기를 떨어뜨려서 아니 박병호, 추신수 네. 고액 연봉자들만 좋아하는 이용균 기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박병호 선수 인터뷰를 사실 못 봤는데 네. 추진수 선수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저도 보면서 이 선수가 굉장히 우리가 또 보는 거와 다르게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구나. 제가 만약에 추진수 선수처럼 몸 관리를 했으면 지금도 아마 현역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할 말이 없네 진짜. 옐카? 오늘 저희가 2019년의 첫 옐카 야구 이야기 시간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주제를 새해 처음으로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감독이란 무엇인가? 예, 네. 감독이란 무엇인가요? 최고? 그러니까 이게 그 KBO 리그가 이제 10개의 팀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딱 10자리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관보다 더 올라가기 어려운 자리라고. 야, 장관을 갑자기 무시하는 우리 선수. 아니, 장관이 프로야구 감독이 많잖아요. 장관보다 위다. 네. 네. 근데 장관보다 어떻게 보면 적은 수의 이 감독 자리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옐카 야구 이야기 출연은 딱 2명밖에 없거든요. 네. 아 그러네. 그 대통령 다음 가는 자리 아닙니까? 진짜. 그런 식으로 엮으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네. 이용규 기자, 감독이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야구에서의 감독이 영어로 매니저잖아요. 그 매니저가 된 이유는 그러니까 뭐 다른 종목들은 이제 헤드 코치라고 부르고 매니저는 우리 말로 번역하면 과장인가요? 관리해주는 인물이라는 뜻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프로야구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감독이 선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무슨 관리를 했냐면 돈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하면 그 경기를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 수입을 이 선수들에게 나눠주는 역할, 일종의 인사 담당자?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선수도 마찬가지로 같이 선수로 뛰기도 했고 그래서 역할이 매니저였는데 이제 시스템이 점점 갖춰가면서 팀 전체의 어떤 경기 전략을 효율적으로 짜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야구에서의 감독의 역할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사실 이용규 기자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맘만 먹으면 팀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장성원 의원 최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만큼 또 어려운 자리예요. 외로운 자리죠. 외로운 언제든 자리. 네. 사실 그 자리 뺏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성적에 대한 네.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자리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감독을 한번 해보고 싶지만 여기서 야망. 아니, 조심들. 이런 얘기 어디서 한 적 있습니까? 야, 감독하고 싶다. 아니 없습니다. 없는데 타이틀 나왔네 오늘. 모든 야구 선수들 다 로망이 이제 야. 끝이 이제 야구 감독이니까. 야, 감독들 근데 이제- 긴장해라. 장성호가 준비하고 있다. 근데 감독님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좀 지켜보면 굉장히 그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그냥 이 승패에 대한 책임을 짓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또 한 시즌 농사에 대한 순위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긍정적인 면보다는 외롭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자리에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외로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자리라고 또 그럼에도 생각합니다. 불구하고 가고 싶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번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사실 혼자 결정해야 된다. 외롭다. 장성호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팀 성적이 안 좋을 때 구단이 변화를 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감독 교체잖아요. 실제로 2018 시즌 끝나고 2019 시즌 넘으면서 4팀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SK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오로지 온전히 감독만의 책임인 것인가. 그래서 이런 궁금증은 있어요.
일단 감독에게 KBO 리그는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삼김 시대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김웅용 감독, 김성근 감독, 김희식 감독. 이 세 김대중, 김영삼. 나머지 한 명 아니고요. 누구예요? 김종필이죠.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야구 다음으로 관심이 많은 게 정치입니다. 야 네. 모르는 게 없어요. 역시 있어요. 명문고등학교 출신. 그 삼김 시대를 거치면서 감독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거 맞습니다. 네. 그 감독의 역량이 KBO 실제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이 내려졌고 실제로 세 분의 감독님들이 모두 감독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역설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선수 자원도 많지 않고 어떤 야구의 시스템이 좀 덜 갖춰진 시기이기도 하고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한 명의 카리스마 넘치는 감독이 팀을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시대이기도 했어요.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조금 방향이 바뀌어서 규모가 커지고 외국인 선수의 중요성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거치면서 감독의 역할이 조금 바뀌기는 하는 게 현재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리그에 갖고 있는 감독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제 이건 뭐래? 선수 기용이죠.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용을 떠나서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누구를 주전을 넣고 빼는 거야. 뭐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인데 메이저리그 없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야, 제 이건 뭐래? 라고 했다가 좀 있다가 아니다 야. 쟤 다시 내일 지금 말투를 왜 근데 그렇게 왜 그렇게 하죠? 야, 쟤 이군 보내. 약간 이거는 그 YG 양현석 그 대표하고 목소리가 약간 야, 비슷한 이군 것 보내. 같습니다. 예. 네. 감독은 선수를 키우기는 어려워도 죽이는 건 아주 쉽다. 그렇죠. 사실 야 이군 보내 이 말을 장성호 의원 옆에서는 좀 약간 자제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야구 말년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라. 아니 그 네. 상동의 최고 스타. 거 아니야? 야, 진짜 이 한 방에 야, 사람 이렇게 보내는구나. 삼김의 야구를 사실 온전히 겪었던 세대잖아요. 그러네요. 장성호 그렇죠. 의원이 사실은 김웅용 감독과 김인식 감독의 지도는 받았고요. 김웅용 감독님은 제가 모셨던 분이고요. 네. 김인식 감독님은 제가 그 2002년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네. 대표팀 감독님이셨어요. 김성훈 감독. 김성근 감독님은 저랑 같이 하진 않았는데 인연이 하나 딱 있어요. 제가 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야구를 이제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충안고등학교가 농협으로 이제 그 전지훈련, 그러니까 합숙훈련을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기 싫어서 도망쳐 나온 기억이 네. 있거든요. 근데 며칠 만에 잡혀가지고 농협구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당시에 김성근 감독님이 거기 인스트럭터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충안고 감독하셨죠. 그래가지고 저를 그 더가웃에 앉혀놓고 1시간 동안 네가 야구를 해서 성공하는 게 빠르냐, 지금 공부로 어떤 그 진로를 바꿔서 성공하는 게 빠르냐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저한테 시간을 내주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날 새벽에 다시 도망 나왔어요. 여러분께서는 네. 1993년 초 네. 예, 방황하던 충안고등학교 1학년 장성호 학생. 예. 입학 전일 거예요, 그러면. 추억다. 그렇죠. 네. 그 인연이 91년, 제가 93년 1월, 2월 뭐 그때일 거 아니에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삼김 시대 그 세 우리나라 한국 야구 대표하는 그 세 감독의 특징, 장성호 의원 간단하게 좀 짚어준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성근 감독님부터 말씀을 드리면 철저하게 1부터 10까지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고 또 생각이 되고, 오히려 김웅용 감독님을 이제 밖에서 이제 바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깐깐할 것이다,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방목해 놓는 스타일입니다. 김인식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 지금 이제 이광용 아나운서께서도 삼김 시대를 말씀을 하시는데 네. 실질적인 그 삼김 시대보다는 저는 이제 김경무 감독님이 이제 작년에 사퇴를 했잖아요. 저는 사김 시대라고 봅니다. 네. 김용까지 예, 포함해서. 김경문 감독님 스타일도 굉장히 선수단을 장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장악하고 좀 관리 감독하에 선수단을 좀 이끄는 스타일인데 세대는 다르지만 스타일은 네, 비슷하다.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김경문 감독님한테는 좀 죄송한데 조금 연배가 있으시니까 다른 감독님들하고 저는 사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이라고. 사실 김재박 감독님도 그 안에 제가 봤을 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청경 그렇죠. 부상치고 그러니까 했던 그 분이죠. 스타일로 묶이는 그 안에 김재박 감독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네. 감독님. 장성호 의원이 정리를 합니다. 김재박, 김경문 감독도 옛날 사람이다. 진짜 왜 그랬어요? 예. 아 진짜.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장성호 의원이 옛날 사람으로 규정한
그 저도 사실 옛날 사람이라고 이제 봐야죠. 오김. 네. 예. 그 오김 감독과 네. 요즘에 이제 요구되는 그 어떤 감독의 리더십 스타일은 확실히 좀 다르잖아요. 확실히 다르죠. 이전 시대에는 그러니까 선을 그음으로써 권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수와 감독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겸상하지 않는다. 예. 뭐 이런 느낌으로 선수와 감독 사이에 선을 긋고 그 선로부터 멀어지는 거리를 통해서 권위가 쌓이는. 그러니까 여기 딱 끈 다음에 야 넘어오지 마. 여기는 내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것들이 예. 선수 자체를 오히려 단합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실제 그런 분위기에 선수들이 익숙하기도 했고 개인의 퍼스널리티들이.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우리 사회도 비슷한 성격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방향을 제시했을 때 그 선수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설득을 당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단순히 뭐 사람 좋은 소통 방식을 떠나서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데이터적인 준비. 기록과 통계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선수들이 더 빨리 잘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능력까지 갖추는 게 지금은 뭐 KBO 리그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됐죠. 사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감독님들은 사실 부임을 하고 나서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야구 스타일을 고집을 했었는데 그리고 뭐 선수단을 뭐 일일이 불러서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지 않고 사실 감독님이랑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네. 그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야구를 이제 했을 때. 똑똑하려면 그렇죠. 감독을 똑똑하려면 이건 정말 큰 용기가 아, 필요합니다. 그럼요. 누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사실 갑자기 눈동자 흔들렸어 지금. 제가 감독님을 7분을 모셨더라고요. 네. 제가 야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표팀 빼고 어려웠던 감독님은 조범현 감독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네, 좋지 않게 어떤 그 이별을 했다가 다시 재회를 했었는데 사실 좋지 않게 또 제가 야구를 그만뒀기 이혼하고 때문에 재혼하고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예. 사실 은퇴하고 지금 제가 3년이 좀 지났는데 조보영 감독님께는 아직 전화를 한 통도 못 드렸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하라고요? 아, 감독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독이 전권을 쥐고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실 프런트의 역할, 특히 단장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이 점점 올라오고 있잖아요. 왜 현장 출신 단장들, 네, 그렇죠. 감독 출신 단장들, 또 단장 출신 감독도 생기고 그렇죠. 이런 분위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메이저리그랑 KBO 리그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 메이저리그는 단장인데 그 단장이 선수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거의 잘 알듯이 뭐 네. 예일대, 뭐 프린스턴, UC 버클리, 뭐 심지어 최근에 볼티모어 단장 보좌역으로 간 휴스턴에서 간 분 있거든요. 시그 마이델이라는 이름도 어려워요. 그분은 네. 전공이 기계공학이랑 항공우주공학, 그리고 석사를 인지심리학을 했어요. 이런 거를 하고 어디서 일했냐면 나사. 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분의 또 다른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로 카지노 딜러. 그럼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잘 꿰뚫어 보겠네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배팅을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몸으로 잘 배웠대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지식이 어울려져서 이 시그 마이델이라는 어떤 뭐 지금은 단장급 역할을 하는데 볼티모어로 옮겨서 선수들의 성장 가능 시스템을 짰어요.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기록을 집어넣으면 이 선수들이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계산해서 만들어낸 게 2017년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우승.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의 단장들이 이렇게 무슨 뭐 증권과 출신, 컨설팅 회사 출신, 경제학, 경영학 전공 출신들이 오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성적, 그러니까 그 프로야구의 상품으로서의 선수의 가치를 통계적인 기술로서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이 한국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구단들도 뭐 이제 연 매출, 그러니까 연 필요한 비용들이 한 400억 뭐 가까이 되는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컨트롤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야구를 모르는 사람은 뭐 미국이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단장 자리에 필요하겠구나라는 어떤 산업적인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선수 출신 그리고 선수를 가르쳐본 지도자 출신들이 단장으로 가고 그 단장들이 선수들의 가치를 올바로 평가를 해서 이 선수를 어떻게 성장시킬지를 고민하는 역할을 지금 이제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선수 출신 뭐 여러 출신들이 이제 단장을 맡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단장 맡으신 분들을 보면 야구랑 별로 상관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야구 야구에- 회사에서 막 왔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야구에 관심 없는 분들도 그렇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시절의 단장은 그냥 프론트만 관리하는 그런 식의 단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수 출신 단장들은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수단을 영입을 하고 이 선수를 어떻게 육성을 시켜서 1군에 올릴까. 그리고 또 1군 감독은 그 선수들을 받아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까.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목표가 저는 갈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정말로 머리 좋은 분들이 와서 비즈니스적으로 야구판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실제로 사실 그 미국 프로스포츠, 미국 관련 통계를 전문으로 다루는 538.com이라고 있어요. 538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예요. 이게 네. 미 대선을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러니까 그 신화 소음이라는 책을 쓴 네이트 실버라는 통계 전문가가 있는데 어렵다. 예. 영어가 많이 나와. 국문학도 네, 국문학도. 영어가 이거 오늘 한 번도 안 꺼내가지고 네. 새해는 영어 좀 그만 써요. 국문학도 신제 538.com이라고 예, 그랬잖아요. 예. 이 사이트에서 2014년에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닐 페인이라는 분석가가 분석을 했는데요. 메이저리그 당시까지 112년 메이저리그 모든 감독들의 성적을 다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우리 WAR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해당 선수가 대체 갖고 선수 대비 있는, 승리 기여도. 네.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승리를 보탬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해 로스터에 이 선수들의 승리를 합하면 실제 승수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결과니까 이 538.com에서 따진 어떤 예측 WAR이 있어요. 프로젝티드 WAR 예측 WAR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 선수의 앞뒤 시즌의 성적의 추이를 바탕으로 그 시즌에 어떤 성적을 냈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그 해 로스터의 선수들의 예측 WAR과 합과 실제 그 감독이 거둔 그 경기의 성적 차이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까? 얼마나 뛰어난 감독이 있고, 그러니까 감독으로 생기는 변수를 네, 분석한 그걸 거네요.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얼마나 많은 승수를 올리고 얼마나 낮은 패배를 가져오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112년간 메이저리그 전체 감독을 다 따져봤을 때 5%를 제외한 나머지 95%의 감독들이 기껏해야 2승 차이를 가져온다. 2승을 더하거나 아무리 뛰어나도 아니면 아무리 그지같이 해도 2승밖에 안 떨어진다. 네. 근데 진짜 네. 감독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물론 통계네요. 그럼요. 아웃라이어들이 있어요. 아주 뛰어난 아니, 그러니까. 감독들이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요 통계, 요 분석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분석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적어도 감독이 실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을 계산을 하려면 이 감독이 1000경기는 해봐야 이 감독의 실제 영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000경기를 하면 성공한 감독이죠. 그렇죠. 그 전에 네, 가기가 그렇게 되는구나. 워낙에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 남아있는 5% 중에는 굉장히 뛰어난 감독들이 실제로 많다고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애틀란타의 바비 콕스 감독 같은 경우엔 한 시즌 평균 3.1승을 가져온다. 감독의 힘으로만 3승을 낸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WAR 3이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명장들은 명장 특유들의 어떤 확실히 노하우라든가 팀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메이저리그 특히 이 야구란 스포츠는 감독이 역량을 발휘하는 것보다 선수들의 역량이 더 중요한 다른 스포츠잖아요. 스포츠는 네. 작전 성공률이 높아요. 근데 야구는 히트앤드런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도대체? 변수가 너무 워낙 어렵잖아요.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공을 쳐라고 할 때 그 공 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 미국 그 4대 스포츠 그 감독들의 연봉이 아마 메이저리그 감독의 연봉이 제일 적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감독들의 처우도 좀 예전과 다르지 않나요? 좀 점점점 좋아지잖아요. 이번에 그 염경엽 감독 저는 연봉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7억 원. 네, 7억인데 또 전화 한번 드려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SK 유진열 사장인가요? 유진열 사장 또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더 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0개 구단 감독의 연봉을 한번 보니까 염경엽 감독이 1위입니다. 단독 1위 7억 원. 그리고 5억 원인 감독이 3명이 있습니다. 두산의 김태형 감독, 기아의 김기태 감독, LG의 류중일 감독. 공통점이 세 감독의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네.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감독들이죠. 그러니까 비례하는 거네. 성적과 그렇죠. 보상은.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 같아요. 계약 마지막 해에 어떤 성적을 올리느냐. 그건 이게 또 우리 또 인생은 누구누구처럼 호구지? 계약 마지막 해. 네. 계약 마지막 해 어떤 맞아요. 성적을 내느냐가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어떤 그 감독의 정확한 실력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감독이 얼마나 뛰어난 감독이냐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 감독이 남긴 성적이 연봉률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너무 당연하고요. 여기에 또 한국 사회 특유의 연공서열, 나이에 따라서 여기 보면 3억 원 라인이 있고 2억 원 라인이 있는데 3억 원 라인들은 뭐 한용덕, 양상문, 이강철 약간 연배가 한 50대쯤 되는 어느 정도 이제 수석 코치를 오래 하다가 하고, 오신 그리고 분들이죠. 40대 감독이 되면 뭐 장정석, 이동욱, 이혁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김한수 감독. 김한수 감독. 예. 사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스타 플레이어 출신, 또 네임밸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데 네. 그게 어느새부터인가 조금씩 희석되는 느낌도 있어요. 왜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은 후배들이 딱 봤을 때 야구 잘했던 선배, 저 선배 뭐 멋졌지, 존경할 만하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뭔가 개인에 따라서 네. 삐딱하게 본다든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한번 그런 건 없다. 일단은 감독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그 아래에 있는 선수들이 그 감독이 현역 시절에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다. 그리고 또 현역 시절에 기록이 약하다고 해서 무시한다. 바로 펼쳤을 겁니다. 바로. 네. 그렇게 이군을 가봤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 감독의 정말 카리스마.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요? 아니요. 그러다가 나를 보고 진짜. 얘기를 해. 아니, 레이저를 근데 쏘면서.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자기보다 그러니까 선수보다 커리어가 약한 감독이 왔을 때 뭐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느낄 궁금한 수 게 있단 그 말이에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눈빛에서 딱 드러나는 순간 바로 피쳤습니다. 가는군요. 네. 그런 쥐도 새도 선수들은 모르게. 그런 선수들은 아마 감독이 어떤 상황이라도 불러 올려서 쓰지 않을 거예요. 네. 쥐도 새도 모르게. 예, 조심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런 선수를 봤거든요. 네. 제가 현역을 또 거치면서 그런 선수들을 봐왔고 아니 그리고 또 우리가 들은 얘기가 많습니다. 삐처리 할 테니까 실명폭 한번 합시다. 진짜요? 예, 삐처리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만 네. 일단 할게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마운드에서 굉장히 건방진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독 시절에 바로 감독이 미팅 시켜놓고 쟤 뭐야 치워 이렇게 딱 얘기했대요. 한 두세 번 정도 등판하고 그냥 그대로 팔꿈치 수술하고 지금은 트레이드가 됐죠. 야구를 좀 무시하니까 네. 그건 감독이 딱 보고 기본적으로 좀 바로 네. 치운 거죠. 네. 저도 이 자리에서 치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타자 출신 감독과 투수 출신 감독이 있어요. 뭐 포수 출신 감독도 있고 포지션별로 이제 감독이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운영하는데 팀을 운영하는데 경기를 운영하는데 영향을 주나요? 저는 절대적으로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커요? 감독이라는 자리에 진짜 올라가고 싶은 어떤 사람들은 저는 공수주를 모두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주변에서 이제 감독님들을 이제 몇 분 보면 확실히 투수 출신 감독들은 타자에 대해서 좀 약하고 타자 출신 감독들은 투수 교체 어떤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미흡점을 좀 나타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아마추어 때는 뭐 투수와 타자를 모두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프로가 되면 투수와 타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경험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100% 역량을 발휘한다? 전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자 출신 감독은 투수 출신 수석 코치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투수 출신 감독은 또 타자 출신 수석 코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부상조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장성호도 감독을 꿈꾸니까 네. 지금 수석 코치, 투수 출신 수석 코치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겠네. 아니요, 저는 오히려 투수 쪽을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다 할 거다. 네. 야심. 아니 내가 다 한다는 부분보다는 네. 감독이라는 자리는 저는 모든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해야죠. 책 많이 읽고 특히 저는 타자 출신이기 때문에 투수들의 어떤 그 심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프로야구 10개 구단 구단주님들
준비된 감독 장성호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KBO 리그에 그 루틴을 구워졌어요. 그렇죠. 투수 출신 감독이면 타자 출신 수석 코치, 뭐 타자 출신 감독이면 투수 출신 수석 코치가. 그래서 지금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NC도 이동욱 감독 밑에 뭐 수석 코치를 겸하는 손민환 투수 코치가 있는 그렇죠. 거고, 사실은 그래서 기아가 지난 시즌에 좀 삐끄덕거렸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김기태 감독과 조기현 수석 코치의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조기현 수석 코치가 이렇게 단장으로 올라가면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 투수 파트나 이쪽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케미스트리 붕괴에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 KBO 리그에서 굉장히 루틴하게 굳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포수 출신 감독들이 되게 주목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양쪽을 다 보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정작 10개 구단 중에 포수 출신 감독은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제대로 된 포수도 없는데 포수 출신 감독이 있겠어요? 그 양의지랑 뭐 이런 선수 아니 그러니까 리그 전체로 포스를 한 번에 보내버려. 몇명 아니,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확실한 포수가 더 대우받는 거 아니에요? 어쨌건 그 포수가 주는 특별함이 감독으로서 굉장히 장점이죠. 근데 그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투수들은 조금 이기적이다. 이기적이 포지션의 않은 특성상 지밖에 모른다 그거예요? 이기적이지 않은 선수가 있나요? 비사교적이다. 네. 저는 모든 선수가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구는 팀 스포츠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팀 워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개인이 강할 때 팀 워크가 생긴다고. 예. 이게 뭐 어떤 선수가 어떤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서 팀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강하다 보면 팀 워크와 팀 강함은 자연스럽게 저는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라고 봐요. 네. 실제로 그래서 감독의 역할이라는 건, 그러니까 장성호 의원이 얘기한 대로 각각의 강한 개인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각각의 강한 개인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수들 개개인의 실력, 그 강함이 반영되는 결과들입니다. 가장 좋은 감독은 그 선수들이 얼만큼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게 백그라운드에서 얼마큼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냐,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놀 수 있게 얼마나 잘 풀어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어떻게 아니 그 보면. 네. 기술적으로 막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막 빡세게 이렇게 사실 요즘은 코치 파트별로 너무 전문화된 코치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는 감독은 그냥 큰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것만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감독의 역할은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그럼요. 네. 그러니까 각 파트의 악장들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렇죠. 네. 감독이 사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지적을 할 때 저는 그 팀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근데 사실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 지난 시즌의 한 장면이, 이용균 기자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 보스턴의 알렉스 코라 감독이 월드 시리즈에서 연장 18회 경기를 졌잖아요. 네. 그 직후에 라커에 들어가서 선수들에게 했다는 얘기. 너희들은 패배자가 아니다. 다저스가 우리를 이기려면 18이닝이나 필요하다라 그래서 그러니까 2경기나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서 선수들의 분위기를 확 휘어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사실은 감독이라는 자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게 가장 크지 않느냐.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몇 회부터 그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드는데. 왜요? 아니 사실 분위기를 쫙 끌었는데 아니, 원기용을 내가 모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선수단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나와요. 네? 그 야. 저는 그러고 보니까 네. 알렉스 코라 감독은 굉장히 이제 아주 타격 성적이 뛰어나지 않았지만 견실한 내야수였고, 이 코라 감독을 선수에서 뛰어난 감독으로 만든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해설이었어요. 그럼 저도 준비된 감독. 해설을 하면서 네. 사실 그 전까지는 어떤 야구 통계 부분에 대해서 좀 약했었는데, 해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통계를 접하고 이런 야구가 있구나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제 성장시켜서 뛰어난 감독이 네. 됐죠. 그래도 엘카는 좀 해야 돼요. 갈 땐 가더라도 알겠습니다. 좀 하고 나서 가세요. 예. 코라 감독이 사실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냐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이제 시즌을 시작을 하고 첫 해였잖아요. 시즌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오늘 경기를 이겨요. 그러면 그 경기를 이기면 그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단 카메라 이제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현상을 해서 감독실 벽에다가 붙였어요. 이 경기는 이 선수의 이런 활약 때문에 이겼어. 두 번째 승리를 했을 때 그 경기에 잘했던 선수. 그래서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붙여서 108장이
자기 사진만 이게 진짜 진짜 웃기게 다 너 같은 줄 알아? 아 정말 웃길 거 아니에요. 선수에 들어가서 딱 봤는데 이 경기는 나 때문에 승관아 나 때문에 이게 자기 사진만 아니 이렇게 근데 찍고 있으면 아니 진짜 네. 분위기 한껏 좋게 만들었는데 초를 아니 저는 야 나가. 아니 그런 생각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이 경기는 분명히 선수도 잘했지만 내가 진짜 잘했다라고 느낀 경기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자기 사진 3분의 1 정도 붙이세요. 감독실. 자, 우리가 오늘 감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구 기자로서 네. 20년 가까이 지금 일을 해왔고 선수로서 또 해설위원으로서 야구를 이제 30년 넘게 하고 있는 장성호 위원.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감독은 어떤 감독인가요? 기자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일 싫어하는 감독 중에 감독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책임은 내가 지니까 나의 결정에 토달지 말아라.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지만 상당히 무책임하게 들리는 거예요. 감독의 역할은 네.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야구 안 해본 사람들의 의견을 굉장히 무시하고 당신들은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고 그거는 사실은 감독의 존재는 선수단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지만 팬들을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존재죠. 그래서 저는 네.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서 팬들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감독. 이런 감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이런 결정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거를 팬들에게 설명해주지 못하면 선수들에게도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수들에게 설명해줄 수 있는 만큼 팬들에게도 설명해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설명을 하게 되면 팬들이 이해를 하면 그 결정이 틀렸다 하더라도 팬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라는 태도는 갑자기 누가 떠올라서 되게 슬픕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가장 기대되는 감독은 누군가요? KBO 리그. 저는 이동욱 감독이요. 현장에서 만나면 어떤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도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감독이었어요. 수비 코치였지만 수비건 타격이건 마운드건. 그리고 감독이 되자마자 감독 축하 인사를 했는데 뭘 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사실은 자기는 좀 일찍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잠시라도. 메이저리그를 보니까 162경기를 25명의 로스터 그리고 투수 13명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한 10명 정도의 투수로 어떻게 이닝을 끊어갔는지 어떻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닝을 소화시켰는지를 계산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누구는 몇 명, 한 달에 몇 이닝, 한 달에 몇 경기를 하고 투수들이 몇 이닝을 나눠갔고 이런 부분들을 엑셀에 정리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144경기에서는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어. 그래서 엑셀을 잘하는구나 참. 엑셀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사실 엑셀부터 진짜. 공부하세요. 엑셀은 저는 그 예전에 80년대 중반인가? 네. 그 조성환 코치님의 아버님의 차가 엑셀이었죠. 그것만 기억납니다. 사실 진짜로요. 왜요? 다음 시간부터 출연자가 바뀔 거예요. 저는 한글 쓰는데. 네. 알겠어요. 네네. 한글도 최신 버전이에요. 한셀도 있어요. 네? 한셀. 예. 알겠어요. 근데 지금 편한 거 쓰잖아요, 사람들이. 야, 예. 초치는 거 뭐 있네요. 오늘. 자, 그럼 우리 엑셀을 못 쓰는 네. 장성호 예비 감독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감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길 수 있는 감독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너무 평범한 얘기 같지만 인격적으로 저는 존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인격으로 존중을 받으려면 어느 하나만 잘해서 사실 안 되거든요. 프런트도 좀 아우를 줄 알고 선수들도 아우를 줄 알고 코치들도 또 아우를 줄 알고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를 줄 아는 사람이 저는 감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도 그렇게 되려고 생각 중이에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생각할 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좋은 감독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거죠. 그게 첫 번째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장성호가 생각할 때 2019 시즌 KBO 리그에서 가장 기대되는 감독은 누굽니까? 저는 염경엽 감독님이 가장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일단 우승팀을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넥센 시절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김신인 감독님 시절에는 사실 그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다가 염경엽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4년 연속 포스트 시즌을 그렇죠. 만들어냈고 네. 2014년도에는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의 역량을 굉장히 잘 발휘한 감독이 일단은 모든 게 세팅이 된 팀을 지금 맡았단 말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예전과. 믿져야 본전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예전과. 믿져야 본전이에요 지금. 네. 염경엽 감독은 아니죠. 또다시 믿지면 네. 손해죠. 지금 잘해야 제일 본전. 위에 있는데 잘해야 본전. 잘해야 본전. 잘해야 본전이구나. 이게 잘해야 본전이죠. 네. 사실 기대보다는 어떤
궁금증이 있는 거죠. 예. 과연 이 다 주어진 팀을 갖고 음. 또 다시 어떤 그 그림을 그릴지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감독이란 무엇인가? 열카 2019년 첫 야구 이야기 꾸며드렸는데요.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구의 신은 언제나 야구라는 경기를 또는 상대 팀을 존중하지 않을 때 패배라는 벌을 내린다. 그리고 나는 이걸 아주 어렵게 배웠다. 이 토니 라루사 감독이 자신의 책 더 라스트 스트라이크에서 얘기한 말이거든요. 아, 어려워. 마지막 스트라이크. 중요한 건 야구라는 종목이 굉장히 존중이 필요한 종목이잖아요. 아까 장성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 감독 입장에서 야구라는 종목을 존중하지 않고 특히 상대 팀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항상 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승리를 향해 가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존중이고 그 존중을 많은 감독님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감독이란 일단 저는 선수 출신이잖아요. 선수 출신에서 어떤 한마디를 드리면 나를 써주는 감독이 좋은 감독이다. 네. 이기적인 사람. 아마 선수들이 느끼기에 가장 좋은 감독은 자기를 써주는 감독 아닐까요? 그런데 감독에게 쓰임을 받으려면 잘해야 되거든요. 네. 예. 자, 2019년 열카 야구 이야기 첫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공부를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 판사나 의사 정도 되지 예, 않을까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판사님들, 의사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야구를 했었어도 아닙니다. 하지만 프로 생활이 좀 길지 않았을 거다. 지난 시즌을 제외하고 그 앞선 4년 동안의 월드시리즈 우승 감독들이 모두 다 포수 출신이었어요. 야구장 전체를 보는 유일한 포지션이잖아요. 그게 궁금해요. 아, 이렇게 수비하고 있다가요. 이렇게 뒤에 보함씩 보면 돼요. 네. 너무 그런 쪽으로 네. 포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맞추는 것도 야, 좀 포수 포스가 출신 된다고. 아니라고 지금 포수 띄워주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아주